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으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서 있던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 들어섰습니다. 10층에 위치한 제 아파트로 가기 위해 저는 무심코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깔끔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확히 버튼 옆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죠. 서툰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내보니 그 안에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초대장이 있었습니다. 미스테리한 파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라고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짧은 순간 흥미가 동했지만 그 주소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일었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초대장을 무심코 가방에 놓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초대장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퇴근 후 조금이나마 모험을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초대장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주소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긴 폐공장 아닌가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뜻모를 호기심에 휩싸여 그곳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주소는 참으로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외딴 곳에 위치한 낡은 공장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벌어진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추고 세련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모든 것이 현실과 너무 달라 보였고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초대장을 보여주니 상냥한 미소와 함께 안내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날의 저녁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금거림과 머리에 맴도는 비현실적인 음악은 제 감각을 이상하게 둔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와 창백한 얼굴을 가진 흑백 사진 속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군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문이 들었지만 그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장 안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장식은 없었고 차갑고 어두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 울린 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계단 아래에는 커다란 금속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기이한 의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브를 입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고 중앙에는 붉은 기운이 도는 고대의 돌 제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만 그 여자의 손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멍하니 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제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이상한 노랫소리의 향기층이 났지만 몸을 뿌리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제단 앞에 서자 그녀는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 손바닥에 예리한 날이 스쳤고 따뜻한 피가 제단 위로 흘렀습니다. 그 순간 공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이상한 언어에 주문이 점점 빠르고 높아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이 파란 빛으로 변하더니 그 안에서 고통에 가득 찬 영혼들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와라. 그 주문은 거대한 힘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 힘에 의해 영혼들은 다시 제단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로브를 입은 사람들은 한 사람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초대장은 당신이 만들 차례입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인 저는 그곳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의 모든 감각이 무뎌진 듯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그 장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똑같은 봉투가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빈 초대장 몇 장과 함께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저는 그것을 불태워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두려움에 떨며
그 초대장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그 밤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지만 매년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새로운 초대장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새로운 초대장을 써야만 하죠. 혹시라도 당신이 길을 지나가다가 낯선 초대장을 발견하게 된다면 꼭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보낸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살던 아파트는 한국의 많은 아파트 단지 중 하나였습니다. 15층 높이의 건물들이 5동이나 늘어서 있었고 그 가운데 3동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단정하게 정리된 가로등과 꽃길, 주차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주차장은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주차장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했어요. 일이 있는 어느 저녁,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던 중이었어요. 시계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도로에는 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죠. 노란 가로등 불빛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그날도 피곤해 지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는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사는 1304호는 복도 끝에 있는 유난히 조용한 곳입니다. 복도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면 꼭 지나가야 하는 길목에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점점 더 그 소리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어느새 그 소리는 제 귀에 생동감 있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속에서 묘한 찜찜함이 일어났습니다. 언젠가부터 늦은 귀갓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분 탓일 거라며 무시하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느낌은 확실해져 갔어요. 어둠 속에서 발소리, 숨소리 같은 미세한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단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일까? 아니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누군가의 발소리일까요? 한밤중 다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날 더욱 몸서리가 처질 정도로 소름 돋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곤에 찌들어 빨리 침대에 눕고 싶었던 그날,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따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어색하고 적막한 침묵 속에서 올라갔고 저는 꿈틀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도달한 후에도 그 남자는 제 뒤를 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혼미해질 것만 같은 공포 속에서 저는 빠르게 비상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바로 아래층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고 바로 경비실로 달려가 그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놀란 표정으로 CCTV를 확인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후 저와 친구들은 동네에 대한 이야기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모으며 이 사건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동네에는 정말 이상한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아파트 건물에서 떨어져 죽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는 같은 건물에 살던 주민이었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여러 주민들이 밤늦게 집에 돌아가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나 저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저를 괴롭혔고 늦은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간 첫날 밤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집에서도 그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진 채 다시 한번 저는 그 악몽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환경에서도 똑같이 들려오는 그 소리, 어쩌면 그것은 저를 따라다니는 무언가의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저는 너무도 끔찍한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을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서로를 잘 알고 지냈고 그들 중 다수는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이상한 존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한여름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어린 소년 영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겁에 질려 이불을 더 꽉 움켜쥐었지만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이윽고 소리는 집밖 깊은 어둠 속에서 붙어 또벅또벅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마치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 걷는 듯 천천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더욱더 무서워져서 창문 쪽으로 다가가지 않고 방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그의 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숨죽이고 기다리던 영수는 그 순간 기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너무나도 낯설고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불면증과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들 모두 꿈속에서 기녀를 가진 이상한 존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존재는 마치 오염된 질긴 종이처럼 뒤틀린 얼굴에 길고 몸 길이만큼 긴 혀를 늘어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존재의 속삭임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공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밤이 되면 문을 꼭 잠그고 창문도 닫은 채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한 구석에 찻집에서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것일세. 내가 어린 시절에도 할아버지부터 들었던 것이지. 그 집에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야. 아주 오래전 그 집에 살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결국 그 가족은 사라졌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비우고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에 대해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계속해서 이상한 존재에 휘말려 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악몽을 꾸었고 일부 사람들은 낯선 속삭임에 이끌려 자꾸만 폐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감한 소년 영수였지만 더 이상의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손전등과 먹을 것을 챙기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폐가 앞에 서서 마침내 손전등을 켜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둠 속에서 그늘진 풍경이 펼쳐졌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신중하게 집안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한 존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의 깊은 곳, 예전에는 가족들의 침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한가운데는 아직도 누군가 살고 있는 듯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방 한 구석의 오래된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은 거무튀튀하고 깨진 부분이 있었지만 그가 다가가자 갑자기 차갑고 칙칙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거울을 바라본 순간 영수는 자신의 얼굴 뒤로 무언가 긴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거울 속에서 끔찍한 존재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긴 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거울 속 존재는 길고 검은 혀를 내밀며 영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놀람과 공포에 휩싸여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뛰고 또 뛰며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는 이미 그 존재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영수는 밤마다 그 끔찍한 존재의 꿈을 꾸었고 결국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더 이상 평화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 집 근처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황폐해졌고 결국 그 폐가와 함께 어둠 속에 묻혀갔습니다. 긴 혀를 가진 존재는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찾아가면 밤이 되면 이상한 속삭임과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며 기녀를 가진 존재와 마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그 집을 찾아갈 만큼 용기가 있을까요?